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는 1990년대까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중증 의료라고 하는 분야들은요. 정말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정말 엘리트들이 갔어요. 예. 예를 들면 내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내과 별로 인기 없거든요. 네. 인기 없어가지고 4년을 3년으로 줄였어. 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공부할 건 훨씬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90년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니까. 1년이라도 줄이면 애들이 좀 올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떨어졌겠죠. 예. 그럼 90년대의 의사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과를 지원하려고 했을까? 그러게요. 그때는 사명감이 높았습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의사들은 사명감이 높고 지금의 의사들은 의사는 사명감이 없는 거냐. 거냐. 물론 약간의 그런 면도 좀 있긴 있겠지만 이게 사회 예. 문화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90년대 레지던트를 했는데요. 지금 중증 의료라고 해서 기피하는 뭐 흉부외과, 외과 있잖아요. 예. 제 동기들은 사무소에서 갔어요. 아.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 제발 흉부외과 가고 싶은데. 알바하다가 그 다음에 또 지원하고 해서 오. 사무소에서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뭐 예. 1, 2, 3, 4년 차 가운데 한 명 있고 그런 과들이 이게 지금 예.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90년대까지는요. 우리 의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비급여 시장, 뭐 급여라는 거 아시죠?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게 이제 네, 급여, 건강보험에서 급여고. 주는 건 네. 급여. 건강보험 해결하지 않는 건 이제 비급여. 비급여.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는 뭐 상식적인 단어가 돼 버렸어요. 예. 이거 원래 굉장히 전문 용어거든요. 급여 비급여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안 되는 거지.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비급여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때는 전부 다 보험 재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의료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예. 중증 의료 이런 거, 예. 뭐 암 진료라든지 뇌혈관 치료 뭐 이런 쪽에 이 급여 항목이 컸죠. 그 위에 비급여로 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의사들은 한 적이 없어요. 예.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비급여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급 병실 사용하는 거. 나는 1인실 쓸래. 1인실 쓸래. 예. 그죠. 그런 예. 거. 그때는 6인실이 기본이었거든요. 3인실, 2인실, 1인실은 그건 비급여. 예. 당연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진료라 그래. 특진료. 예. 특진. 뭐 그거나 뭐 비급여였지. 나머지 의료 행위 대부분은 이제 급여 항목에 되게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예.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 급여에다가 담으려고 하니 재정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들이었고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비급여로 뺐죠. 그리고 제가 봐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보험에서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성이거든요. 네. 사회보장성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급여에는요 최고급 의료를 커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럼 못하죠. 그렇죠. 최소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예. 거예요. 최소의 원칙.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차를 빼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양은 기본 사양이잖아요. 예. 근데 나는 뭐 음향을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서 튜닝도 하고 마력수를 높이고 싶어 하면 튜닝하고 하는 거는 다 내가 사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해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항목이라는 거는 요 정도면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최소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외과 수술의 경우, 위암 수술의 경우는 90년대는 다 배를 열었죠. 근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 거죠. 네. 그죠? 여기까지는 급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복강경 시술이라는 거는 이 기자재 자체가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로봇이라는 게 나왔네. 예. 그러면 로봇과 복강경 수술과의 그 차이는 일부 뭐 전립선암 이런 데서는 차이가 좀 났지만 대부분의 외과나 산부인과 질환에서는
그렇게 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크질 않았어요. 예. 근데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장비가 비싸. 50억이야. 그렇죠. 로봇 한 대가. 복강경은 뭐 1, 2억이면은 되는데. 그럼 이 로봇 수술 장비를 갖고 들어왔을 땐 이거는 급여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로봇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급여로 저희가 인정할 만 했어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거, MRI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과잉되게 의료 과잉을 우리가 조장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당국이 어떠한 통제나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풀어놔 준 거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급여에서 커버해 줘야 되지 않냐는 착각을 한 거예요. 최고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도, 의료에 있어서는 최고, 의료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의료와 교육은요, 그 니즈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기본권이라고 계속, 생각을 좋은 거 하니까. 계속 받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거 받으면 더 좋은 게 있고. 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있는 사람만 저거래? 그럼 국민적 불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이것이 고민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의료를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포퓰리즘으로 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볼 줄 알았던 당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는 과잉 진료와 과잉 의료 소비가 만연돼 있는 시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중증 질환들이 되게 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비급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커지니까 거죠. 중증에 있으면 의사들 돈을 못 버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전혀 못 벌죠. 전혀 대접도 못 받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가를 올려요. 물론 이제 수가 문제도 나오긴 어. 하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수가를 올려주기가 어려운 게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그 수가 구조는 되게 이상해요. 전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파이는. 썸은 썸을 정해놓고 예. 얘네가 필요하다면 여기 올려주면 어디선가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인 거예요. 여기 올려주면 여기가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를 뭐 이쪽에 올려준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정서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미국은 어때요? 어떨까? 미국에서는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이런 심내혈관을 하는 신유외과 의사, 그것도 기피할까? 미국은 안 기피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인기예요. 미국 고용보험자의 순위권에 드는 게 서저리인데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다른 여전히 의사들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여전히 예. 중증 질환의 엘리트들이 갑니다. 의과대에서 너 정말 잘하네. 나는 그 외과 의사로 가야지. 네, 흉부외과로 가야지. 네. 물론 이제 미국도 좀 변하긴 했어요. 예. 뭐냐면은 무조건 돈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 장기 이식 같은 거는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언제 장기가 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의사들이에요. 여기는 사실 백인들이 많이 지원하네요. 힘들어서. 외국인 의사들도 많이 하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미국은 여전히 중증 진료 분야에 역시 엘리트들이 많이 간다는 미국은 거예요. 뭐가 다르길래? 자, 그런데 그럼 보면은 미국은 이제 보험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은 사보험 체계잖아요. 사보험제도. 사보험 체계.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마다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가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려면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보험료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공급자인 의사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수익 구조를 많이 내는 그런 그런 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도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보험사도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경쟁시키고 예. 보험사는 공급자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료라는 것이 아주 그 예측 가능하게 스테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보험 중심으로 돼 있는데 보험사가 병원에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비싼 걸 자꾸 진료를 그렇지. 했니 하고 보험사가 의사를 압박하는 거군요. 압박하는 미국의 거예요. 구조는. 예. 그리고
이 병원 안 되겠어. 이 병원 의료 사고도 많고 이거 문제야 이거. 그러면은 계약 안 해버려요. 그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게 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됐냐면은 예.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의사들끼리도. 네, 이게 1980년대까지는 의료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나라가 의료가 예, 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총기하고 의료예요.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공영제 국가인 영국도 옛날에는 통제를 했어요. 의사들이 과잉되게 뭐 진료하는 걸 통제를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도 어떻게 하면은 의사들이나 공공기관들에게 경쟁을 시켜요. 네.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들에게 더 주고 뭐 이런 경쟁을 시키는 거다. 공영제 국가도 그렇게 하고 예. 미국은 이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은 일단 건강보험이 하나죠. 그렇죠. 하나야. 재정적으로 하나잖아요. 단일 보험이 아니. 우리 단일 보험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강제 보험이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공급자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 공단이 네. 이 재정을 가지고서 비급여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급여 중증 진료 이렇게 의사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적당히 텐션을 줘가면서 예. 이거를 정책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의 필요도 조사도 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문화를 가져가게끔 이렇게 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공단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우리나라 공단은 그런 역할을 정부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공단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돈거도도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행관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의료 문화,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료를 지향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향하는 바가 없이 설계 도면도 없는데 설계 도면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자재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고 자재를 왕창 산다. 예. 자재만 왕창 사면 이게 집이 막 저절로 막 좋아지나요? 그렇진 않죠.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면이 확실해야 돼. 도면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다시 말해서 중증 진료에 의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고 예. 이게 비효율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없다니까요. 정부가 그런 청사진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의료는 막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뭔가 지금 밑 빠진 독이 됐는데 뭔가 구멍이 줄줄 새고 있어요. 의료에 새고 있어. 그렇죠. 물을 왕창 더 붓자. 그 중증으로 가야 되는데 중증으로 안 가고 어디서 막 새요. 그래서 다 피부과로 가고 뭐로 그렇죠. 가고 다 그러고 있어. 물을 많이 붓자. 그렇죠. 지금 그런 겁니까? 그렇죠. 물을 많이 붓다 보면 그렇죠. 가지 않을까? 그렇죠. 한순간은 뭐. 문을 많이 부으면은 비록 독이 깨져 있지만 예. 줄줄 새지만 조금은 찾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아, 그게 구멍부터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정 정책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 물을 더 붓기로 했으니 이왕이면은 이 물이 온전하게 잘 차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정책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증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엘리트들이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어? 아니 의사수 늘려가지고 이도저도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중증 의료 가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왕이면은 예전처럼 1990년대처럼 정말 엘리트들이 그거를 전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낙수 효과로 거기에 몇 사람 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예. 하수 중에 하수가 아니겠냐라는 너무 게 낙관적으로 제- 기대하는군요. 약간 그렇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늘었을 때 과연 자동으로 중증 치료로 과연 많이 갈 수 있겠느냐. 네. 뭐 그런 질문이 남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예를 들면 피부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네. 피부과로 꼭 피부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피부과. 네. 사람들이 다 피부과를 해서 뭐 성형 수술하고 막 하는 병원만 잔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의사들이 의대를 가서 피부과 가서 개원해서 성형 뭐 쌍꺼풀 수술하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렇게 막 다 개원을 하는 건데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아 그럼 이 시장도 너무 박 터지는구나. 나 진짜 피부과도 못 해먹겠네. 나는 원래 의사 하려는 사명감이 있었으니 중증을 한번 해보고 요즘은 저 동네도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늘어나서 뭐 그런 쪽으로 가서 그것이 뭐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거 오케이 뭐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의사를 늘려야 될 만한 명분은 그런 아니거든. 중대한 이슈가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좀 하게 되면 그 예. 시장은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예. 전공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나와서 그냥 기업에서 피부 그거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안 돼. 그 시장 어차피 얼마 못 가요. 어차피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어차피 그거는 뭐 이미 끝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 분야, 예. 이 분야는 해법이 보이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결하느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얘기를 좀 제가 끌어가면은 예. 지방에 의사가 없다. 음. 그러잖아요. 예. 지금 지방대학교 병원의 경우는요. 대학 교수들이 막 사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그 지역에 있는 그 개업가로도 가지만 서울로도 많이 옵니다. 자,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요. 환자가 지방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다 것도 서울로 있- 올라와요. 그런 것도 다 있- 서울로 와요. 이게 언제부턴가. 다시 한번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90년대에는요. 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알았어요. 예. 그랬죠. 예? 예. 그랬죠.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남의대라는 병원, 이런 예. 국립대, 예. 뭐 영남 쪽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이런 그 지역에 맹주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치료받는 걸로 만족을 했어요. 이게 예. 지금은 만족 안 해요. 다 올라와요, 서울. 조금 아파도 올라옵니다. 중증의 암 환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아, 우리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소견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환자가 원해서라고 쓰여 있어요. 환자가 원해서 모두 다 수도권으로 오게 하는 이 시스템이 2000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이것이 건강보험이 통합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지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건강보험의 어떤 과정을 보면 2000년대 대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교수님 제가 질문이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너지는 건지 네. 아니면 무너져서 사람들이 올라온 건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이 아파서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서로 올라오니까 바로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사실 의료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네. 주변에서 네. 어디가 네. 좋더라라고 예. 하는 걸 듣고 오는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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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을 그렇죠.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네, 네. 뻔히 좋은 걸 보이는데. 자,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예. 이것이 일반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아까 거론했던 그런 대학병원들은요, 제가 볼 때 수도권의 그 어떤 병원에 절대 의료의 질적으로 꿀리지 않는 병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는 빅5라고 하는 병원들도 예. 가서 오진 내리는 것도 있고 막 종종 그래요. 그럴 그럼 거기서는 수 있죠.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왜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이거 지방병원 문제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생겼냐면 2000년도에 우리가 실기란 게 있어요. 우리 정부 당국자가 어떤 실기를 했냐면은 누구나가 최고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의 의료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누구나가 예. 서울에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올라오는 거. 이게 2000년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권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역별. 대진료권, 중진료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여기서 이 대진료권을 뛰어넘어서 바로. 진입하기가 예.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의료가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암 걸렸다고 해서 수도로 가거나 대도시로 뛰쳐올라가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도 막게 돼 있어요. 아. 시스템적으로도 막게 돼 있습니다. 예. 다른 어느 나라 가보세요. 일본에 있는 그 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오사카에서 사는 주민이 교토에 사는 주민이 암 걸렸다고 도쿄로 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당연시하지는 않아요. 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예. 그러나 그걸 당연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LA에 사는 주민이 암 걸렸다고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지. 예.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비용도 안 들어. 그냥 점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안프로님 그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 병원들 뭐 예. 우리 고대병원 포함해서 그렇죠. 안프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좀 아픈데 좀 진료 볼 수 있냐고 하면 진료 예약이 돼요. 아무런 제재가 맞습니다. 돼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KTX 이런 문화가 이제 뭐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 남이 좋은 거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갖고 있는 걸 못 참나 봐. 그렇죠. 옆에 사람이 위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았어. 나도 위암 걸린 나 서울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가 단 한 번도 걸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대학의 교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검사까지만 해달라 그래요. 치료는 내가 서울 가겠다고 빨리 소견서 써달라 그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왕창 늘리면은 그 지역의 의료가 살아날 것이냐?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말입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의과대학 40명 졸업하는 대학병원에 2,500병상을 허락했어요. 40명 졸업하는 병원에 2,500병상을 허락했다. 2,000병상을 허락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그거? 어? 어떻게 채워요 그거? 자 그러면은 보통 그런 병원 정도면은 연 한 150명의 신규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그럼 40명 졸업하는 데다가 2,000병상, 2,500병상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해 줬어. 지방에서 다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100명에서 120, 30명의 의사를 어디서 끌어왔겠어요? 다른 대학병원 뭐 의대에서 끌어와야 지방은 의사가 없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래 놓고서 이제 와서 왕창 만들어 지방에다 뿌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보니까 절반은 좀 거짓말 같고 수도권 학생들이야. 거주지가. 그럼 얘들이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와. 왜? 수도권에 취직할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네. 수도권의 병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지역과는 연고도 없는 학생들이 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지역 인재를 왕창 뽑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출신의 인재를 왕창 뽑으면은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그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병원이 될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 지역에 있는 그 대학병원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건 왜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왜 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가보니까 의사가 없구나. 의사가 없는 게 문제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에? 불난 화재 현장을 매번 가보니까 소방차가 많이 있어. 예. 야, 불이 나는 원인은 소방차가 원인이구나. 소방차 없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이게. 가보니까 의사가 없어. 야, 의사가 없으니까 이게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구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어요, 지방에. 그럼 아니, 우린 이게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서울 와서 살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려놨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굉장히 동감해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렸을 때 더 나빠질까요, 과연? 더 나빠지진 않겠지.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밑 빠진 독이 깨졌는데 깨진 거는 그대로 놔두고 물만 계속 부으면은
의료는요. 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90년대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재정적으로 매우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효율성이 빠지니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더라는 거예요. 예. 의료비가 급증을 하는 겁니다. 의료비 급증을 하게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의 경우가 지금 그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또 하나가 이 예. 와중에 이제 지방에 의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 아니 지금 지방에서 거의 100년 된 전통 있는 의과대학도 못 믿겠다고 하는 판국에 신설의대 만들면은 거기에 가겠냐고. 가겠어요? 왠지 내 지역에 뭔가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예. 공항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지역에 공항 들어서면 뭔가 좋을 것 같아. 그 유령 공항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예. 지금도 공항 만들어 달라고 아주 또 아우성이잖아요. 예. 누가 이거를 조장하면 저는 정치인들이 조장한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본 원인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거 예를 들면 수가의 문제, 그러니까 중증 쪽으로 가는 분들한테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왜 안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예.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 의료의 이제 어떤 제도적인 의료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기본권으로 인식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그렇죠. 이후에. 예. 그건 맞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시작할 때 음. 이거를 영국식 공영제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은 없는데 빨리 시행은 해야 되겠어. 군사정권 시절이고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돈은 조금 걷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수가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박아버리고 예. 그다음에 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보험 재정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상호 부조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 보험료라는 거는 정의로워야 돼요. 보험료 징수는 정의롭다.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것은. 예. 누구나 다 수긍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인 거 사회 보장 보험으로서 상호 부조의 개념이 들어가려면요. 누구나가 돈을 내야 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좀 조금 더 돈을 내고, 더 내는 내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징벌적인 면을 강조한 거예요. 또 정의가 또 개입이 된 거예요. 징벌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보통의 보험료는 단일 부가체계로 될 때에 평균 보험료보다 최상위 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4-5배 이상을 잘 안 내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배예요. 예. 그래서 세팅을 해놨어. 그러니까 징벌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놈은 무지하게 많이 내는 거야. 혜택은 똑같은데. 그런 보험이 세상에 없죠. 건강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보험들은 내가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로 가져오는데 건강보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일 보험 체계를 못 만든 거는 뭐냐면은 처음 만들 때 직장은 됐어. 소득으로. 예. 근데 이제 자영업자하고 이런 일반 주민들은 이게 소득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재산 기준으로 빵 때려버린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해요. 소득이 많다가 이제 소득이 없어졌잖아.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집 한 채야. 여기에 갑자기 보험료가 쾅 부과가 되네. 그렇죠. 화나죠. 그렇죠. 화나지. 근데 정부로서 그거밖에 없대.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소득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소득을 한 10% 정도만 보면 우리는 거의 소득 기준으로 왕창 때려버린다는 거죠. 자,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돈을 버는 거 없이 퇴직을 했을 때 보험료를 왕창 맞았어. 예. 지역 보험이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알바식으로 한 돈 100만 원 버는 일자리를 내가 구했어. 네. 소득이 1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툭 떨어져. 이제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니까. 돈이 생기는 순간 보험료가 떨어져. 예.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 알량한 정의 그 징벌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어 놓고 예.
저수가를 기조로 깐 거예요. 왜냐 재정을 압박하려니까. 저수가를 계속 견제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눌려 있는데 뭐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소득 수준 낮을 때는 이게 먹혔어요. 예.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니즈가 확 올라갔지. 그렇죠. 의사들도 깨달았지. 저수가로는 안 되겠구나. 저수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비급여로 가는 거. 그 다 비급여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가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할 때는 나는 건강보험 급여에다 플러스 알파로 뭘 하고 싶어 하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그래 그럼 급여로 땡겨 쓸 거 다 땡겨 쓰고 나머지 추가하면 내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아. 내가 좀 더 고급의 의료를 지향한다고 하면 앞에 거 전부 몰수. 아, 너는 돈 많이 내고 그냥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아. 근데 우리는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저속한데 이빠이 땡겨 쓸 거는 급여로 다 땡겨 쓰고 예. 나머지 비급여는 그 네 돈으로 내니까 요거는 낼 정도 됐거든. 예. 그런데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데 실손보험이라는 개입이 됐네. 이제는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인실을 가. 그러면은 그렇죠, 1인실 너무 비싼데 이랬잖아요. 경제적인 예, 부담이 예. 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 수준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될 정도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실손보험도 있으니까. 실손보험도 있어. MRI 막 찍어도 괜찮아. 예. 실손보험이 있어. 예. 그렇죠. 예. 모든 치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수요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의료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냐 하면은 실손보험 회사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만하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난 거예요. 왜? 분명히 실손보험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예. 백내장 환자가 1년에 몇 명 되는구나. 그러니까 백내장에 걸리면은 요 정도 환자를 우리가 커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됐을 텐데 예. 이게 실손보험이 되니까 갑자기 백내장이 뭐 몇 배가 느네? 그렇죠.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문가 집단은 수요를 창출해내요. 아까 그랬죠. 의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요를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 수요에 대한 거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경쟁이 되니까 좀 쌀 것 같지만 예. 전반적인 버젯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커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급여 시장은 보험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은 비급여로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고 네. 수가는 낮으니까 그 비급여는 실손보험이라는 게 뒤에 받쳐주고 있으니 의사들은 너도 나도 비급여 항목을 많이 늘리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 수만 왕창 늘린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알아서 그냥 쫙 정리되고 그렇게 돼요? 사회적 안될것 합의를 같은데? 통해서 어쨌든 중증 환자를 보는 거기는 비급여도 많이 못 받는 그런 의사들한테 조금 더 주면 많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정답이긴 한데 예. 단순히 수가를 그렇게 그쪽으로 물려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재정서부터가 엉터리로 보험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보험료 책정 자체가 예. 이중 구조로 돼 있잖아요. 직장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고 이쪽은 예. 재산 기준으로 하고 이런 체제는 없는 거.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다는 거지. 이것도 단일 체계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단일 부과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먼저 해결이 되고 예. 그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예. 이 재정 속에서 어떻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진료 전달 체계를 반드시 확립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렇죠. 말씀하신 그 단일이라는 건 그냥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아니 보험으로 가든지 건강보험의 부과 체계를 부가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엉터리 부가 체계를 가지고 오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건강보험을 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강탈행위지.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재정을 가지고서 예.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면은 일단 국민들이 과잉 의료 소비하는 것부터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누구나가 다 막 저수도권 병원으로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자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전략을 짜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그 전략을 누가 짜야 되냐면 정부가 공급자를 컨트롤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비자를 컨트롤하는 제도를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공급자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정부에 좀 얘기 좀 해야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 듣구나. 네. 참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댓글창에서도 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갑론을박이 아주 뜨거운데 이 문제는 진짜 두고두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방향 자체는 잡힌 것 같은데 그냥 정원만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 최대한 효과가 나오니까. 그럼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원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 다만 뭐 1,000명, 2,000명 늘리느냐 예. 많으냐 그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런 적절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려면은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의료 전반을 리셋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네. 하나 한 국가의 발전은 과학계 인재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과학계 인재라고 갈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의료로 다 오면은 우리 박살 나는 거예요. 나는 네. 이전까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카이스 총장님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지금 의대 간다고 난립니다 지금. 지금 사교육 시장 난리 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님, 고민 많으신 그동안 고민하셨던 얘기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요 이슈 많이 나올 테니까 또 모시겠습니다. 할 거 많은데. 다시 한번 또 모셔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